OTT 프리토킹 7회 2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지입니다. 뚝딱입니다. 반갑습니다. 블리블리 효블리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입니다. 결정적인 스포일러에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예, 그러면 다음 작품인 엽기적인 그녀, 우리 21세기에 살면서 20세기 감성을 들고 오신 우리 뚝딱이 영화 소개와 함께 이 영화를 왜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로 꼽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고 멜로던데요, 거의. 멜로죠. 하지만 로코와 그 멜로 네. 너무 적절하게 잘 섞여 있다. 아, 그치. 그건 그렇지. 그리고 2001년도 영화입니다. 이것은. 2001년에 개봉했더라고요. 네네. 2001년 7월 21일 날 개봉했더라고요. 정확하게 네, 제가 또 알고 계시네요, 적어왔습니다. 아주. 네, 그러면은 지금 21년 전 영화네요. 그러네. 21년 됐네. 그럼 21세기라는 말씀이셨군요. 네. 네. 하지만 저는 감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원래 뭐라고 해야 되노? 그 뭐라? PC통신. PC통신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세기라고 해도 인터넷 소설. 네, 아니요. PC. PC통신의 유머란에 나우누리 유머방. 나우누리 유머란에 연재가 됐고 1999년 8월부터 연재됐네요. 20세기 감성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네. 제가 옛날에 이게 2001년이면 영화가 나오기 전에 99년도에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재수학원? 그랬는데 아니요. 그때 아직 미성년자였어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미성년자였어요.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나이를 많이 봤네요. 1학년인지 중학교 3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슨 단과학원 같은 거를 이제 그때 다녔는데 그 학원에 어떤 남자애가 책을 보고 있는데 엽기적인 그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을 단행본으로 나왔구나. 그게 PC통신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그 도서대여점 이런 데도 막 되게 인기가 많았고 책으로 나왔는데도 인기가 너무 많았고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남자애가 보고 있어가지고 엽기적인 그녀? 그때 또 엽기라는 말을 잘 안 쓸 때 그게 딱 등장하면서 엽기라는 말을 되게 많이 맞아. 쓰기 시작한 때여가지고 엽기토끼 막 이런 것도 나왔잖아. 그리고 이제 그 엽폭진, 엽기옥은 진실이라고 다음 카페가 그때 이제 나왔거든요. 엽기라는 말. 역시 네, 항상 인터넷 그때 쪽으로 뭔가 밝으시네요. 그래서 제 야한 책 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엽기적인 그녀라고 해가지고 저거 좀 약간 그렇구나. 어감이 별론데 저거 야한 책 같은데 궁금하네. 나도 보고 싶잖아. 그래서 걔한테 책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야? 그때 걔가 마치 이게 로맨스로 발전되는 건가요? 아니요, 걔가 마치 내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는 듯이 이거 야한 책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로맨틱 코미디의 시작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네. 알아 이랬어. 모르는데 알아 이랬거든. 그래서 그 책이 뭐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대여점에서 빌려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영화가 이제 전지현이 그때 한참 너무 인기가 많았고 전지현도 그때 뭐 19, 20 막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차태현이 그때 정말 인기가 딱 이제 거의 이제 최고 정점 찍었을 때고 차태현이 되게 멜로 영화 같은 걸 많이 찍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한국형 멜로 영화 무슨 연애 손예진이랑 나왔던 연애 소설이라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영화. 네. 그때 강은주 한참, 강은주가 아니고 이은주 씨. 죄송합니다. 네네. 그것도 그렇고 무슨 뭐 많이 나왔었잖아요 한참. 그래서 그 둘을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영화를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죠. 그때 당시에 약간 PC 통신 그런 문화. 이 견우라는 이름도 그 소설가가 아니지? PC 통신에 맨 처음 올렸던 사람 아이디가 견우 74. 견우 74 이런 거. 74년생인가 봐요. 그런가 보네. 어머머. 어? 본명은 김호식이래요. 네. 74년생이시네요. 나이가 좀 되시네요. 그러게 지금은 네. 뭐 하고 계실까? 궁금하네.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둘 다 주인공에 대한 이제 호감도도 높고 그때 아마 이 영화도 되게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개봉했을 때. 근데 이게 홍콩, 대만, 일본까지 연이어 개봉했더라고요.
아 이게 그 네. 개봉하고 나서 바로 개봉을 2001년에 저희가 했는데 홍콩이 2002년, 대만 2002년, 일본 2003년 이렇게. 그리고 이거 미국에서도 또 맞아 만들어졌죠. 마이세시걸 뭐 이런 걸로 맞아요. 뭐 미국에서도 만들었을 만들어졌어요. 거예요. 판권 팔려가지고. 근데 인기의 비결이 뭘까요? 인기 비결이야. 일단 너무 심파도 섞여 있고 맞아, 심파. 그리고 코미디. 엽기라는 단어를 이제 막 쓰면서 거기서 이제 전지현이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막 흔들흔들 거리는 진짜 나는 다시 봤거든요. 다시 안 봤죠? 다 봤어요. 봤어요? 나 그 장면 그때는 거?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 왜냐면 나도 좀 아 이게 그냥 바로 토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이마시잖아요. 먹더라고. 입안에 고통을 다시 삼키잖아요. 맞아, 그때 먹더라고. 같이 너무 힘들잖아. 나도 그때가 힘들더라고. 딴 때는 괜찮은데 뱉을 때는 그래도 뭐 그렇다고 치더라고. 네, 알겠든 그런 이제 저희가 엽기적인. 경험이 많이 쌓여서 그런가 봐요. 다. 아, 그렇다. 어. 맞아, 그때는 그냥 잘 재밌게 몰랐어요. 봤어. 그냥 재밌는 맞아, 줄 알았어. 재밌게 봤어. 그래서 이제 토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전지현은 뭐 이제 정신을 잃고 그걸 마치 우리 이제 남자 주인공이 딱 견우가 보고 전지현을 데리고 이제 모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전지현이랑 그렇게 이제 여자 주인공이랑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차태현이 맞아, 그 장면이 웃겨가지고. 다 벗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니 이게 땀을 흘렸으니까 샤워를 했을 뿐인데. 그래서 핸드폰을 또 이제 주면서 다시 여주인공이랑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여주인공의 그 기세에 뭔지 모르겠지만 만났는데 여주인공이 시키는 대로 자꾸 자기가 하게 되고 나와 이러면 나오게 되고 커피 마셔 이러면 커피 마셔야 되고 그러면서 여주인공이랑 이제 계속 만나다가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자기는 이게 사랑이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사랑이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전지현이 그 시나리오를 써요. 시나리오 맞아요. 작가를 꿈꾸고 네, 그게 그래서 또 자꾸 영화 속의 영화로 나오죠. 전지현이 하는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영화 스토리가 막 나오면서 영화에서 그게 이제 영화 속의 영화로 재현이 되고 이제 둘이 약간 좀 황당한 일도 겪죠. 그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 놀이공원에서 맞아, 탈영병이 탈영병. 나와가지고 그 탈영병을 또 설득을 시키는데 전지현이 사실은 이제 엽기 말 그대로 이제 이 여자 진짜 이상하다라고 차태현은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엽기적이었던 그녀에게는 사실 남들에게 말 못할 정말 상처가 되는 사연이 있었고 그 사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맨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계속 살았구나 이거를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좀 알려주면서 탈영병한테 전지현이 갑자기 이제 진지한 눈빛으로 막 설득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런 심파 같은 장면들이 다 너무 아주 과하지 않게 좀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것 같아요. 분량도 그렇고 농도도 그렇고 물론 이거를 이제 볼 때는 좀 약간 조금 과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제 최애 영화로 약간 뭐랄까 아, 그래요. 저는 약간 뚝딱이가 이렇게 호쾌하게 웃고 밝잖아요. 근데 또 본인이 내면의 슬픔을 저는 제가 사랑했던 누가 죽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약간 그런 캐릭터라서 그런 건가? 이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고 그냥 사람이 왜 피곤할 때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별로 모험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자꾸 유튜브 같은 거 보거나 아는 영화 봤던 영화를 이제 자꾸 보게 되는 것처럼 그냥 좀 틀어놓고 보게 되는 영화 중에 하나죠. 아, 진짜요? 네, 그냥 자주 이제 보세요? 뭐 자주 틀어놔요 거의. 되게 자주 그러시구나. 틀어놓는 영화고 이거랑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막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틀어놓고 계속 있고 좀 새로운 거 보고 싶지 않고 그냥 아는 거 다시 돌려보고 싶을 때가 많아서 그런 게 뭘까요? 그렇게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그러게 익숙한 거겠죠. 보수화되는 건가 사람이 그런 거는 상관없는 것 같고. 모험을 기피하고 이제 점점 그렇구나. 안정을 추구하면서 아는 거 아니면 아니, 근데 모험을 하지 이제 않겠다. 다 아는 내용의 영화를 봤을 때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신 것 같고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 포인트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거를 다시 보게 되는 감정
내지는 다시 보게 상황이 되는 뭘까? 감정, 내지는 상황. 글쎄요, 좀 그냥 익숙한 게 주는 편안함 같은 거. 그래요? 그 남성 그 학원 친구 때문은 아니고. 아니 그 친구는 지금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이 났고 네. 그냥 이 영화가 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그, 아니면 조금 이제 무음이나 이렇게 무소음 상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뭔가 항상 라디오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틀어놓는 사람, 분석하시는? 예, 그러니까 꼭 그 영화가 아니더라도, 예, 이제 무소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라디오를 튼다든지 TV를 켜놓다든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익숙한 그냥 그 영화를 이제 반복적으로 트는 건가 이렇게 여쭤본 거죠. 아 무서움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무서움도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를 자주 틀어놓고 있기는 해요. 항상 뭘 할 때 뭐 네, 집안일 할 때도 항상 뭘 안 봐도 그냥 틀어놓고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한 21년 만에 다시 보니까 이게 지금 왜 저래? 근데 그냥 아 전지현 정말 예쁘다. 사실은 전지현이 지금이 더 예뻐요.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주근깨도 없고 지금은 피부도 더 좋고 그런데 그 전지현의 젊음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뻤고 그 정도인데 완전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때. 그럼요. 아 진짜 너무 근데 지금 봐도 너무 예쁜데. 지금도 예쁜데. 그리고 약간 그래서 어떤 장면들이 좋았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이게 이 감성 자체가 약간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요.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뭐 이런 거 모르겠는 거야. 왜 저래? 뭐 어쩔 수 없는 여자가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동감이 좀 안 돼가지고 이 물어봐야 되겠다. 뚝딱이를 만나면 어떤 포인트인가. 저도 그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나 뭔가 이 전지현이 그 안에서 하는 일들 아니면은 뭐 차태현이 뭐 그 안에서 이제 막 하는 역할들 이런 영화 속의 내용이 어떤 공감이 돼서 좋다기보다는 공감보다는 그냥 90년대 텔레비 보는 것처럼 그 시절을 추억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성 그냥 네네. 옛날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절 2000년대 멜로를 그때 한참 또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극장 다니고 막 이럴 때 그 한국형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형 멜로, 한국형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맞아요. 한창 많이 나왔죠. 뭐 동감도 리메이크 맞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동감도 너무 좋았는데. 동감 뭐 이런 거 뭐 무슨 뭐야 박신양이랑 최진실 나왔던 거 뭐지 편지 막 이런 체류성 멜로 막 약속. 이런 것들 막 한참 나오고 그 시절을 되게 제가 그리워하나 봐요. 나 왜 그리워하지? 그 그런가 시절을? 보네. 근데 이제 영화가 되게 어떻게 보면 구조나 이런 게 심플한데 그게 뭐 옛날이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러브 스토리도 뭐 반전이 있거나 뭐 잘 만나다 갑자기 뭐 정신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출생의 비밀이 있다든지 뭐 한참 옛날에는 꼭 한 명이 아프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그냥 사랑 그 자체에 되게 집중해서 조명해서 보여주는 식의 영화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레파토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러브 스토리가 되게 색다르게 어려운데 그래서 많은 변주를 하는 것 같고 반전을 주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변화들이 계속 있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만큼의 그런 정통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엽기적인 그녀 보면서 이거 확실한 비주얼 영화다라는 생각은 했고 네. 그냥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떠나서 네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예상 가능한 연출 기법으로 가지만 그래도 이 비주얼이 주는 즐거움이 계속 볼 수 있겠더라고요. 지겹지 않았어요. 이게 이번 거의 이게 블록버스터예요. 진짜로 대중 진짜. 영화로서 너무 완벽한 맞아요. CG도 그 시절에 CG도 했고 그 영화 속의 영화는 정말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거의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곽조용 감독이 그랬구나.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뭐 약간 심파적 요소도 있고 이런 얘기 했는데 다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요? 맞아요. 아주 그리고 배합을 잘했어요. 처음에 저 예전에 처음 봤을 때는
전지현의 어떤 독보적인 존재감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저 이번에 보면서 차태현이 너무 맞아. 매력적이고 맞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전지현이 등장했을 때 어떤 감탄 놀라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차태현이 굉장히 뭐 조각 미남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안에서 스토리를 중심을 잘 잡고 가면서 되게 매력적으로 연기하고 그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옷을 왜 이렇게 예쁘게 잘 옷을 너무 입었지? 예쁘게 입었더라. 맞아, 옴파로스 맞아. 이런 거 유행할 때 아니에요? 맞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옷이 너무 연출이 예쁘더라고. 너무 그 옷 스타일링이 영화상으로 되게 잘 어울렸던 게 음. 성격도 우유부단한 성격이잖아요. 또 선하고 이렇게 맞아요. 남을 그래도 막 투덜대지만 도와주고 뭐 이런 역할에 너무 적합한 파스텔 톤 맞아요. 옷을 너무 그렇지. 예쁘게 이렇게 파스텔 톤이야, 맞아. 입고 나오니까 계속 와, 저 옷은 뭐지?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근데 전지현은 상대적으로 옷은 안 보이고 얼굴만 보이거든요. 또 옷도 약간 지금으로 치면 등산복 같은 맞아. 느낌이에요. 등산복 체크 느낌이야. 남방 많이 남방에 입고 베이지색 베이지 면바지. 면바지. 네, 예. 차태현 만나는 모든 씬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사실 어. 그런데도 워낙 이제 비주얼을 초점으로 이제 가고 음. 그래서 이게 전혀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런 요소들을 보는데 뭐 말씀처럼 좀 이상한 대사도 좀 있고 지금의 감성에서는 좀 네. 걸리는 거지.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그렇게 걸리는 요소들은 아닌데 지금은 사실은 그 영화가 지금 개봉하면 뭐 1호선 구토녀, 1호선 민폐녀, 인터넷 떠도는 이런 식의 소재가 되지. 네. 너무 이럴 때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너무 시대가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갑자기 시사 프로그램인가요? 갑자기 어떻게 전지현이 1호선 구토녀가 돼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이제 영상으로 이게 막 유튜브에 그쵸. 자극적인 그치. 짤로 막 다시 돌아다니고 막 사회생활 못하죠. 사실 엄청 이렇게 그럴 텐데. 차태현처럼 누가 나서서 맞아. 구토녀를 부축해 줍니까? 맞아. 경찰에 신고하지. 경찰에 맞아. 신고하지. 그리고 사실 거기서도 지금 보면 잘못됐는 게 차태현이 모텔에 데려가면 안 돼요. 그냥 경찰서 맞아. 주치자요 하고 넣어주고 가면 돼. 그 경찰서에. 아 그렇구나. 네, 생각도 주치자 못했어요. 관리를 해주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렇구나. 사실 지금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로 말씀을 하셨는데 난 자꾸 멜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꾸 이게 다른 그런 엽기적인 장면들은 내가 그렇게 코미디로 안 느껴져서 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때는 코미디로 느껴졌는데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좀 하긴 했고요. 근데 지금 봐도 재밌는 장면은 교복 장면이에요. 교복 장면 너무 패러디가 많이 됐죠. 이 그쵸. 이후로 이제 롯데월드에 갈 때마다 거의 이제 모든 커플들이 다 다 통과 의례처럼 교복을 입고 딱 교복을 이제 입고 신분증 신분증 보여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지금 봐도 와 이거 쌈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복 장면은 재밌었어요. 거의 이게 진짜로 한국형 그 로코 영화의 그 약간 레전드 같이 패러디도 정말 많이 되고 그 대사도 다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신승훈 노래 지금 라라랜드니 지금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니 여기는 네. 다 지금 재즈? 네. 재즈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 좋아합니다 저는. 재즈가 나오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발라드 가수 신승훈이 나와서 I Believe 네. 이 노래가 지금 제가 이거 노래방 애창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우리 또 어느 편지에 또 배경이 돼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죠. 네. 이 노래가 그렇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차태현이 이모가 나와요. 맞아 양금석. 아 근데 지금 보면 그 아니 이모 양금석 말고 임호. 아 임호. 그거는 장금이 왕 맛있구나. 소개팅 남. 맛있구나. 대장금. 대장금. 그 임호가 너무 캐릭터가 이상하더라고. 바보더라고. 아 근데 사실 10가지를 알려주고 네.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쟤 못 알아들은 거야? 그리고 양금석도 나오고 이모도 나오면서 그렇게 저 그 이모님 좀 약간 고모. 지금 고모인가요? 고모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 집착적인 거잖아요. 자기의 그쵸. 죽은 헤어진 아들의 아들의 여자친구인데 닮은 사람이 있어라고 하면 자기 조카를 소개시켜준다고. 소개시켜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나는 너무.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쌤 얘기 너무 들으니까 싸하잖아요. 쌤 얘기 듣기 전에는 싸하다고 생각 안 했어. 아니 이제 어머머, 다른 사람은 그러네. 잘 만나면 되지 닮은 사람이 있어.
그러네. 근데 왔어. 싸네. 참 비슷하지? 뭐 이게 너무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야. 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둘이 다시 재회하는 것까지 너무 완벽했다. 그리고 이게 저도 그 당시에 볼 이어가는 게 때는 재밌네. 몰랐는데 미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게 미레인이 좋던데. 만나고 싶어. 뭐 음. 이제 자꾸 시나리오에 이제 미레인이 나오고 하는 게 그때 그 전지현이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뭐 견우야 어쩌고저쩌고 할 때 UFO가 지나갔다고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바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인터넷에 영화 속에서요? 영화 속에서 떠도는 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연출이었더라고요. 아, 진짜. 박재홍 감독의 연출이었고 못 봤어요. 그때 나오는 50년 뒤라고 오해할 법한 그 처음에 나오는 할아버지 맞아, 나도 깜짝 놀랐네. 그 그게 할아버지가 견우. 깜짝 놀랐어. 견우라고 하더라고요. 미래에서 온 견우. 나는 아,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구나.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 설정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괜찮네요. 나는 뭐 미래인을 나는 너를 알 것 같아. 너의 미래 하면서 나 미래인을 만난 것 같아 하면서 마지막에 막 얘기하잖아요. 아, 그 미래인이 이제 견우의 그 할아버지가 견우였고 그 그렇구나. 유해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너무 게 아기가 나는 내가 그거를 보면서 어제 보면서 그 얘기를 한마디를 했거든요. 참 시나리오 쉽게 썼다.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아니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처음에 이상하잖아요. 그 나무 밑에 할아버지가 맞아. 전지현을 그러니까. 보면서 예쁘다느니 맞아. 막 맞아, 맞아. 난 저 무섭게 좀 느끼기도 했고. 좀 노망났나 맞아.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 근데 저 견우면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맞죠. 되네. 아, 갑자기. 그렇게 됐구나. 재밌네요. 요거. 그게 곽재용 감독이 일부러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연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밝혀져야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저 할아버지 아니면 너무 이상해. 별로였거든요. 나도. 말이 이상하다 이상했어. 아니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처리하나? 저거를 이렇게 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 영화 속에 그 지하철에서 전지현이 토할 때도 사실은 등장하고 있었고. 아 진짜? 다시 봐야 되겠네. 어. 보기 싫은데. 이 영화 되게 갑자기 진짜 무섭네. 미래에서 온 설정을 처음부터 애초에 다 깔아놨다고. 아니 그 하더라고요. 여관 주인 있잖아요. 여관주인 맞아. 그 여관 주인이 몇 그 번씩 지하철을 등장하잖아요. 지하철에서도 그 그분은 직원. 1인 다역을 그 안에서 영화에서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구치소에서도 나오고. 맞아. 그래. 예. 그냥 그분은 1인 다역이었어. 그냥 극 중에서. 그렇구나. 근데 구치소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인지는 몰랐네.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좀 아기가 맞으면서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네요. 갑자기 퀄리티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왜 보라 그랬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다시 봤는데 이게 또 다시 볼 일이군요. 이거는. 아니 저는 네. 그냥 이렇게 너무 뻔한 영화 같다고 이제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지만 이 뻔한 게 주는 안정감이나 이 뻔한 게 주는 즐거움이 있다. 이 너무 대중 아는 영화, 맛이 맛있다. 그럼요. 너무 대중 영화로서의 모든 그 미덕을 다 갖추고 있다. 네. 그 이제 사실 그런 뭐 타임 캡슐을 묻는다든지 지금은 약간 이제 소름 돋는 장면들인데 맞아요. 옛날에 사실 그때 봤을 때는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낭만적이죠. 뭐 2년 뒤에 와서 다시 그쵸. 꺼내보자. 네네. 혹시 뭐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옛날에 뭐 그런 거 저기 학교에서 학교 학급에서 운동장에? 뭐 그런 거 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 빼고는 이후에 유행이 된 건가? 어쨌든 그런 거 빼고는 안 그런 해본 게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이제 너무 막 그냥 좀 상투적이다 못해 정말 이제 올드한 어떤 이벤트 같은 거잖아요. 타임캡슐이라는 게. 그래서 저 옛날에 봤을 때는 되게 신선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봉선화 그 손톱에 물들이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옛날에 우리가 막 사람들 전철에서도 사실 전지현이 그 역할 자체가 뭔가 깡다구도 있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러니까 자리 비키세요 이런 얘기하지. 요즘 맞아. 같을 때는 좀 그 정서가 너무 다르니까 함부로 왜 남의 일에 신경 쓰는지 뭐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런 20년의 차이가 되게 많이 느껴져서 다시 그 옛날 걸 볼 때의 그 감성이 좀 재밌더라고. 역으로 재밌었어요. 근데- 옛날에 저랬지 뭐 이런. 근데 사실 그런 캐릭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는 다시 생각하면 제가 또 나의 해방일지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 견우가 있어서 그 전지현이 극중 이름은 뭐죠? 없어요. 그녀예요. 그녀예요. 네. 그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계속 어제 보면서 제가
근데 지하철에서는 견우는- 없었잖아요. 지하철에서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잖아. 그치 알기 전이었지. 아. 이미 술에 취한 아, 상태로 그랬구나. 만났으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견우한테 전지현이 요구하는 거, 그녀가 요구하는 건 추앙이구나. 왜냐면 그 추앙이구나. 그 사랑보다 더한 추앙. 언제든지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 전지현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나의 대화도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너가 왜 태어났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맞아 그러네. 나한테 잘하려고 온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나의 해방일지랑 연결이 되면서 미정 씨가 우리 연미정 씨가 구씨한테 라면 끓여오라고 그러면서 막 라면 먹으면서 물 이러거든요. 그 행동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견우한테 요구한 게 추앙이고 견우는 충분히 추앙했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디 또 추앙까지 갔네요. 이 영화는 누구한테 추천해 주시고 싶습니까? 90년대를 그리워하는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네. 저는 이 영화가 막 시리즈로 막 엽기적인 그냥 2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곽재훈 감독의 그런 영화를 다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클래식도 너무 좋고, 클래식 좋아했어요. 네. 약간 이런 엄청나게 뻔한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이런 90년대 정서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소나기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쵸. 여기서도 네, 소나기 나오고 소나기를, 클래식도 약간 소나기 맞아요. 감성이잖아요. 네. 나오니까. 저는 사실 인상적인 게 그 견우가 계속 입고 나오는 옷의 변화예요. 처음에 네. 분홍색 니트를 맞아요. 입고 나오는데 폴로. 너무 예쁘고 뭐 민트, 연두, 화이트, 옐로우 이 파스텔 톤의 옷의 변화가 그러니까 견우가 얼굴이 피부가 좀 까만 편인데도 네.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새 뭐 유행하는 무슨 사람마다 퍼스널 컬러 그 뭐 그런 것처럼 너무 찰떡인 옷을 쫙 입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너무 큰 매력이다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쩔 때는 막 머리 아프 복잡한 스토리가 아니라 좀 단조롭더라도 시각적으로 즐겁고 좀 가볍게 내 시간을 어딘가에 집중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멍하게 앉아 있는 뭐 시간도 좋지만 그러기보단 어디에 그냥 내 시간을 맡기고 좀 지나가길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너무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조블랙의 사랑을 봤거든요. 미츠 블랙. 정말 그 비주얼 영화의 최고봉이 아닌가. 비주얼은 얼굴 비주얼인가요? 예. 브래드 피트의 꽃미남이죠. 완전 미모, 완전 리즈죠. 그때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시간이 거기는 또 그냥 정말 각진 옛날식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도 어떤 걸 입고 나도 상관이 없었을 그 시간을 보는 내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좋은 풍광을 보는 것 같은 그 자연이 아니지만 사람인데도 그런 걸 느끼게 사람인데도 절경이다. 네, 그런 거가 또 새롭게 좀 재밌었어요. 네. 브래드 피트 참 좋아했는데 그때 저도 너무 가을의 예뻤- 전설, 가을의 전설 이런 건데 거 나올 때. 저는 그 조블랙의 사랑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물론 뭐 그 전에 뭐 가을의 전설 말고 그거 흐르는 톰 강물 크루즈랑 나왔던 건 뭐죠? 흐르는 강물처럼 뭐 이런 것도 꽃미모이긴 뱀파이어? 한데 뱀파이어의 인터뷰. 인터뷰. 그때는 턱이 너무 각지지 않았나. 추천하신 우리 뚝딱이는 뭐 명대사랄지 인상적인 장면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명대사요. 명대사. 인상적인 이 장면을 최고로 꼽는다 뭐 이런 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봐야 됩니까? 네, 특별히 뭐 명대사라고 꼽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명대사라고 꼽을 만한 건 없었고. 저는 하나 남는 대사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 놀이동산 씬에서 탈영병이 이제 전지현이랑 차태현을 붙잡아 놓고 인질로 볼모로 잡고 자기가 왜 탈영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이 뭐 여자친구가 당시에 헤어지자고 해서 탈영병이 되어가지고 여자친구 불러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대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전지현이 이제 다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뭔가
고귀한 위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랑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더 살아봐야 알잖아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탈영병이 뭐 군인이니까 20대 초반일 거고 본인이 경험한 이 사랑이 최고고 이 여자만이 맞아요. 자기의 뭐 마지막 사랑일 것처럼 굴지만 맞아. 죽어서 사실- 복수한다고 막. 맞아. 그럼 그럼 평생 자기가 이 여자한테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런 식의 금방 광기- 잊혀진다고 그러죠. 네, 전지현이. 그러니까 맞아. 전전이 그 금방 대사는 잊혀져요. 저도 적어놨는데 사랑이 뭔 줄 알려면 우리 좀 더 살아봐야 돼요. 저 그 대사가 네. 되게 좋다. 저 상황에서 되게 설득력 있게 장면이 넘어갔다. 저는 거기서 이제 다른 얘기였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는 그냥 연출의 하나일 뿐이지만 그 장면에서 그 대사가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남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 전지현도 죽고 싶었던 때가 많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잊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래 저긴 본인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쵸. 이런 자기가 생각이 해봤으니까. 네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우연이란 노력한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주는 달이다. 이게 한 2번 반복돼서 얘기 나와. 왜냐면 그 할아버지 50년 된 그 할아버지 50년 전에 이 미래에서 온 할아버지도 얘기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 웬 해리 셀리는 내가 왜 자꾸 웬 해리 셀리라고 하냐면요. 검색을 하면 안 나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영어로 검색해 진짜? 영어로 검색해 나오던데요. 헐. 여튼 잘 되던데.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는 1989년 네, 개봉을 했어요. 7월 21일 시대가 날. 점점 올라가네. 네, 제가 이거를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로 치는 이유는 그냥 로맨틱 코미디의 정말 고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가 약간 그런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만났는데 초면에 인상은 너무 나빠.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지 못해. 근데 만날 때마다 또 싸움을 해. 말싸움 같은 거를 해. 그런데 좀 하는 사이에 좀 점점 젖어들고 사랑을 느끼는 요렇게 되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갑자기 영화가 늘어져.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최대한 지연시켜. 그래서 그런 고전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빌리 크리스탈 빌리 크리스탈이 먼저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계속? 계속 집적대죠. 집적되고 뭐 여자랑 시작. 남자랑 남자는 사랑. 나도 이번에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빌리 크리스탈이 너무 싫은 거예요. 처음에 보자마자부터 해서 계속 끊임없이 추근덕거려가지고 와. 맞아. 요새 나는 보니까 또 다시 싫다. 나는 이런 포도씨 생각이 들더라고요. 뱉을 때 너무 짜증나더라고. 뭐야? 그러게. 아니 옛날에 창문에 그렇게 열고 했었잖아요. 뱉던지 창문 처음에 안 열고 뱉을 때 너무 짜증나가지고. 여튼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네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저는 이유, 그래서 이 영화를 꼽았어요. 그래서 이게 로맨틱 코미디 하면 해리가 셀리가를 만났을 때지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시초다. 근데 뭐 사실 시초는 뭐 우리가 영화사에서 보면 이걸 시초라고 보진 않는데 제가 느꼈던 최초의 시초는 이거다. 근데 제가 이때는 미성년자였거든요. 89년대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저희 가정 선생님이 보고 와가지고 그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너무 재밌는 영화를 봤고 니네가 꼭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오르가즘 장면 있잖아요. 식당에서 오르가즘 연기하는 장면 그 장면을 막 얘기해 주는 거야. 여고였죠. 예, 여고. 그러면 네네. 얘기할 그렇구나. 그래서 남녀공학인데 그 얘기를 했다. 이제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가정 선생님 여성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전 좀 모범생이었어요. 성인이 돼서 봤는데 이게 19세였어요? 아니야. 19세는 아니에요. 지금 15세인데 그 당시에 15세인데 왜 가정 선생님이 우리 보고 그럼 보러 가라고 한 거였나? 내가 못 알아들었나? 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꼽았고 이게 다시 봤는데도 또 재밌더라고요. 음악도 좋고 맞아, 음악도 좋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 뭐 저는 이게 배경이 이제 뉴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뉴욕 갔다 왔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더 감회가 새로우셨을 네, 거예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보면서 그냥 뉴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요즘 다시 뭔가 빈티지 레트로 이런 게 유행하듯이 맥라이언이 입고 또 옷 얘긴데 아, 선생님 옷에 정말 관심이 옷이 아직 많으시군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그런 캐주얼 복장들이 예쁜데 전혀 촌스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전 처음 보는데 촌스럽지 않고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가을이랑 겨울을 좀 반복해서 보여주는 맞아요. 네. 구조인데 그런 가을이 지금의 시기랑 또 맞으니까 더 또 단풍이나 이런 게 눈에 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좀 전 이 영화도 좀 배경이나 색감, 스타일 이런 거 위주로 쭉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에서 봤을 때 이 아까 얘기했던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내뱉는 모든 대사가 거슬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걸려요. 계속 걸려. 맞아. 그리고 너무 셀리를 가르쳐요. 그쵸. 계속 셀리한테 너무 맨스플레인을. 요즘 이 사람이 엽기적인 그녀는 생각 없이 봐놓고 내가 추천한 거는 왜 생각 없이 안 보고 생각 없이 봐야지 코미디 영화인데. 맞아요. 아니, 지금 또 맞아. 전지현도 좀 생각을 버릴까. 네,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도 좀 폭력적이고 맞아. 뭐 좋게 말해서 자기 주장이 센 거지 사실 뭐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해리가 셀리에게 보여주는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과거에 무슨 남자는 어떻고 저떻고 막 하는데 맞아.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 특히 뭐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는 없네에 대해서도 되게 쓸데없는 논쟁 상대가 관심이 없음에도 계속 일방적인 자기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런 과거 옛날 이야기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또 넘어가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맥라이언의 전성기 너무 이렇게 예쁘더라. 이렇게 등장했지 해성처럼 등장했지 이후에 또 계속 로코킨이지. 유브가 메일이라든지 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여러 가지 근데 나왔죠. 그것들이 다 지금 이 작가 그 노라 에프론. 노라 에프론? 이 사람 거죠. 네, 그럴 거예요. 아. 유부간 메일이랑 다 이 여자 작가인데 노라 에프론이라고 이 작가가 네. 썼던. 그래서 네. 그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맥라이언의 어떤 매력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되게 진짜. 잘 보이는 너무 영화로 예쁘더라. 뭐 일종의 조블랙의 사랑에 브래드 피트가 있었다면 이제 이게 맥라이언의 어떤 전성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어떤 좀 영화지 않나 되게 매력적으로 잘 나와요. 근데 정말 저는 미스테리했던 게 극 중에서 맥라이언이 그러니까 셀리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친구의 남자친구랑 같이 카풀해서 이제 멀리 가는 거죠. 뉴욕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러면 대학교를 갓 졸업했다는 건데 이 남자도 해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사실 실제 배우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이런 무리한 캐스팅은 어떻게 나온 거지? 빌리 크리스탈이 되게 네. 코미디언으로 엄청 미국에서 유명했고 네임밸류를 갖고 그렇죠. 네임밸류를 갖고 있고 맥라이언은 그때 신인이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빌리 크리스탈이 48년생이거든요. 네네. 맥라이언 64년생. 그래서 74세 지금 74세 60세 그럼 네. 14살 차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카풀해서 첫 장면에서 이제 같이 이동을 할 때는 그 남자 주인공 해리가 가발을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원래 머리가 벗겨졌는데. 네. 근데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머리가 없어요. 네네 한 5년 지났을 네. 때. 뭐 빠르게 네. 뭐 벗겨질 수 있죠. 근데 이 무리한 캐스팅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저는 잘 이제 모르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 봤을 그거를 때 알고 봐도 너무 그래요. 좀 그죠. 너무 빌리 크리스탈이 뭐 인기가 많은 건 알겠는데 너무 아저씨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미디 영화잖아요. 이해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너무 아니야 코미디 영화라서 코미디언 탑이었던 빌리 크리스탈이 주인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 생각에는. 네네. 근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좀 불만이 맥라이언이 왜 좋아해? 막 약간 그렇죠. 왜 저렇게 커플을 좀 잃어요. 맺은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영화를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면 때문에 좀 좋아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그러니까 해리가 마지막에 그 카운트다운 네. 12월 31일 카운트다운 할 때 사실 뭐 우리는 그런 풍습이 없는데 외국은 카운트다운 할 때 서로 키스를 하잖아요. 올드랭 사인이라는 노래가 막 나오면서 그때 나의 연인이 없을 때 그 느끼는 쓸쓸함이 엄청 큰가 봐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도 겨울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오면 옆구리가 또 시큰해지는 게 쓸쓸해지고 뭐 이런 비슷한 거겠죠. 근데 그때 해리가 서로 좀 약간 헤어진 것도 아니지, 사귄 적도 없으니까. 근데 서로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싶은 상태가 되었을 때 해리가 문득 사랑을 느끼고 셀리한테 오잖아요. 네. 셀리한테 와가지고 I love you,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너 이 상황을 이용하지 마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가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해리가 잡으면서 나는 네가 주문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고 미간이 찌푸려지고 하여튼 그 셀리가 그래, 다 가진 읊더라고요. 단점을 다 읊잖아요. 그런 네가 좋다. 견우 아닌가요? 견우. 그러네요. 야, 그런 또 이어지네요. 견우네요. 그래, 모든 그 너의 싫은 점, 정말 그 셀리가 너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 온더 사이드를 좋아하잖아요. 뭐든 소스는 따로 주세요.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뭐는 빼주시고요. 뭐는 뭐 토마토 주스를 4분의 3 넣고 나머지 4분의 1을 뭘로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막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너가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거기에 받아서 셀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넌 내가 너 얼마나 싫은 줄 알아? 너는 너를 미워할 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 그러면서 I hate you 계속 이러거든요. 너무 좀 닭살스럽더라고요. 난 좋던데. 정말 좋으면서 왜 저래? 그래? 나 그게 너무 좋아. 그게 네가 싫다는 거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역설, 로맨틱 역설. 로맨틱 제가 볼 코미디의 때 이게 가스라이팅을 클래식이에요. 너무 당했어. 아니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장르적으로 봤을 때 딱 맞다.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에 정말 잘 맞는다. 요걸로 이제 요거를 꼽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있죠. 인류의 최대 난제. 네. 남녀 사이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 네. 궁금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단계를 좀 나눠봤어요. 여자와 남자 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보는 거죠. 나의 배우자 또는 애인이 내 친구, 그러니까 다른 이성 친구랑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허용해줄 수 있는 범위 1. 단둘이 술자리 가능. OX. 내 배우자가 배우자 또는 이제 애인. 애인이 아, 다른 이성과 전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애인은 안 돼요. 어쨌든 X네요. X야. 난 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람의 일단 OX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거 좀 대답을 해도 될까요? 네. 아니 왜냐면 박풀 고객은 O예요. 박풀 고객은 O인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거나 지금 다른 사람이랑 사귀고 있으면 X예요. 왜냐면 박풀 고객은 갑자기 사랑 고백할 거 아니죠? 신뢰를 하기 때문에. 네, 신뢰를 하고 있어요. 저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추앙하고 있나요? 네, 저를 추앙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추앙을 하는데 근데 저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거는 제가 좀 믿고 있는 부분인데 라면 믿는 끓여오나요? 동시에 네. 발등 찍힐 수 있죠. 네. 저는 X입니다. 네. 자, 다음 네. 단 둘이 네. 영화 관람 가능 OX. 이성 친구랑 음. 아까 내 배우자나 연인이 안 네. 되죠, 당연히. 여긴 X. 다 안 돼, 난. 전 박풀 고객은 가능해요. 또 조건부 오케이네. X이지. 근데 그러면 다른 X라고 사람은 할게요. X인데. X라고 할게요. 자 네. 그러면 이게 음. 좀 가장 세죠. 단둘이 여행 가능. 안 되지. 근데 못된 조건에 내 상대방은 안 되지만 전 네. 다 가능. 난 다 가능. 다 가능하시고. 가능할 것 같은데 친구랑. 만약에 배우자가 안 된다고 해. 허락 못 해준다고. 그러면 좀 너무 화가 나긴 하지만 존중해줘야죠. 그래 이게 상식적으로 뭐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죠. 떠난다? 하지만 굳이 가야 되겠어? 굳이 갈 정도는 아니다. 너무 싫어한다면 그냥 뭐 그렇게 싫다는데 별것도 아닌데 뭐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것 쌤은 같아요. 나는 X예요. X지. X예요. 저 X고 뭐 생각해 보니까 대체로 X네요. 그렇죠. 네.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전에 이제 TV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안정훈 한가인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연정훈. 연정훈. 예, 이제 한가인이 연정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가능한 거는
대화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손잡거나 이런 일체 스킨십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상황별로도 다 안 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신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긴 하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좀 섭섭한 마음이죠. 아, 근데 또 이게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 여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그거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 상대방이랑 네. 같이 가는 상대방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상대방이 중요할 것 같아. 아, 그치. 어. 그렇죠. 결국에 내 상대방이 중요하고 음. 내 상대방을 전 믿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난 괜찮아. 나는 당연히 남녀 사이에 친구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셀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내 상대방은 아닐 것 같아. 그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같이 가는 친구 남친도 뭐라고 남사친이에요? 그렇죠. 남사친도 생각하겠죠. 친구라면. 친구라고 생각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게이는 또 가능한데 남자 게이 되게 디테일한 상황 설정이 다 있으시네요. 네네. 그러네요. 여하튼 뭐 저도 친구가 될 수 없을 수 있겠네요. 남녀가. 아니 왜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씁쓸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친한 친구이고 싶은 거잖아요. 배우자나 어떤 애인이라는 게 존재가 가장 뭐 친한 가족 내지는 뭐 친구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섭섭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굳이 맞아. 이렇게 더 뭐 가정이 됐던 우리 관계에 있어서 더 충실해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서로가 뭐 허락을 안 해주 만약에 허락을 해준다 하더라도 굳이 마음이 좀 찝찝하거나 불편할 것 같은 행동을 좀 삼가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내가 지금 애인이 있고 내 배우자가 있는데 굳이 나의 이성 친구와 뭔가 여행을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근데 친구면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렇게 시간을 내가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 왜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동성도 힘들어. 만날 수 있죠. 동성도 우리 지금 만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만나려고 이게 했는데. 무슨 동성이라서 이제 못 만나고 이건 아니고 어쨌든 친구 중에 여러 명의 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만나고 못 만나고가 있는 거지. 이게 뭐 동성은 더 자주 만나고 이성은 더 만나기가 힘들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보다 어쨌든 이제 어쨌든 이성과 절친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동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나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어떤 내가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 친구 자체를 만나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가 않아요. 요새 다 애가 없는데도 바쁘니까. 맞아. 심지어 나같이 애가 없는데도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나만 그런가요? 저는 뭐 이 영화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뭐 이런 사람은 그냥 가을이고 지금 또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싶다. 그런데 요즘 감성보다는 그래도 좀 옛날 느낌의 이런 핀티지 이런 거 원하시는 분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의 고전 이런 거 좀 보고 싶으신 분들 그 기원을 찾고 싶은 분 요거 보고 나면 또 이제 흑백 영화로 넘어가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보실 분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게 중간 중간에 이 영화가 좀 위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웃기기도 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샌드위치 집에서 뭐 이제 해리가 본인 되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자기가 잔 모든 여자를 만족시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셀리는 여자들은 가끔 연기도 해. 그랬을 때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같은 레스토랑 옆 예, 테이블에 어떤 여자분이? 할머니가 쭉 지켜보더니 저 여자가 먹던 먹는 걸로 같은 걸로 주세요. 네, 저 이런 거 여자가 되게 먹는 걸로 웃기거든요.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네. 해리랑 셀리가 각자의 베프를 서로에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맞아요. 둘이 사랑에 빠지지. 근데 왜 넷이 같이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만났는데 소개시켜 준 대로가 아니라 그 이제 각각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눈이 맞잖아요. 베프끼리.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각자 이제 소개팅은 다른 사람이랑 했으니까 각자의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잖아요. 네, 네. 나는 저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오늘 연락해도 될까 해서 오늘은 그 뭐 이제 서로가 상처받을 것 서로가 같으니까. 상처받으니까 내일 정도에 연락해 하는데 맞아. 응이라고 해놓고 둘이 갑자기 택시 같이 타잖아요. 나 나 재밌었어요. 그런 게 너무 웃긴 거야. 나도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런 좀 위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냥 편하게 좀 웃으면서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심심하지 않았고 그 초반에 그 해리의 헛소리만 조금 견디면 뒤쪽은 재밌거든요. 네네. 네,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 좋았나요? 좋았던 장면이 저는 있나요? 좋았던 장면은 일단 마지막 장면이 좋았어요. 그 해리가 따라가서 마지막에 그 카운트다운 할 때 네. 얘기하는 것도 좋았고 그 카운트다운이랑 얘기하는 거랑 막 섞이잖아요. 그 장면이 좋았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백하는 장면이 그게 좋았고 그 한 가지 이제 좋았던 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이제 트랜지셔널 쇼트로 네네. 몇 년 살았고 우리 어떻게 만났고 네, 우리는 인터뷰 뭐 장면이 자꾸 삽입되는. 그리고 그들의 사연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전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영화 속이.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좀 되게 재밌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 참 겨울에 보기 좋은 영화다. 지금 이 시즌에 보기에 되게 그치. 좋은 영화다. 그래서 이 시즌에 그 로맨틱 코미디가 많이 개봉이 되잖아요. 또.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지금 이 시즌에. 네. 저는 그 장면 오르가즘 장면이 가장 좀 유명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잖아요. 가짜로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저 오르가즘 안 봐준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랬는데 이 장면의 묘미는 그 옆 테이블의 할머니였어요. 진짜 저 여자가 먹던 걸로 주세요라고 하는데 와 이게 그렇게 마무리한 게 너무 정말 좋았고 좋았던 대사 중에 하나는 또 그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못 된다라고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셀리가 참 유감이네요. 우리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게 참 유감이네요. 뉴욕에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뭔가 스산하면서도 좀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해리하고 셀리가 그것도 참 좋았어요. 근데 뭐 자기들 뭐 코코넛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소스는 따로 초콜릿은 따로 막 이런 역시 캐릭터를 끝까지 갖고 가는 이것도 재밌었던 것 그러게 같아요. 영화에서 이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잖아요.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해 그쵸. 버리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춤추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둘이 이제 춤추면서 우리 질투에서 최수종이랑 그 누구야 최진실 나올 때 이렇게 이거 도는 거 달리시 그 시절에 그게 진짜 유행이었나 봐요. 맞아. 그래서 돌면서 이들이 표정을 교차로 한 번씩 보여주는데 웃으면서 춤추다가 돌면 싹 이렇게 약간 우울한 감정이 약간 있는 것 뭐지? 같은, 이 얼굴로. 사람 나한테 뭐지? 이런 느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카메라가 막 빙글빙글 도는 게 이거 완전 그 시절에 진짜 이게 유행했었나 보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요 정도로 혹시 더 할 얘기가 없으면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 특집으로 다음 콘텐츠도 사랑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도 사랑일까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작품과 그리고 최초로 OTT 예정작을 준비했습니다.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지금 한창 개봉 중이고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도 아직 못 봤고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자, 안녕. 안녕. 안녕.